난 돈은 법인보다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돈이 어울리고 몰려다니는 거지? 자기들끼리 움직이고 흩어지는 게 말이 돼?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이자라는 자식을 낳기도 한다고 말이죠. 돈은 생물처럼 발이 달려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인격체와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 올바르게 대하듯 돈은 인격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대하게 된다면 부자가 되는 비밀 하나를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부자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두 번째 돈의 속성은 바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1년에 1억이 생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한 번에 1억을 받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매달 약 900만 원을 받는 게 좋으신가요? 똑같은 1억이면 당연히 한 번에 바로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 또는 사업가들이 많은 돈을 한 번에 버는 것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이 훨씬 강하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질이 좋은 돈이며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은다. 그리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힘이 강해 실제 액면 가치와 상관없이 잠재 가치, 척도, 주가 수익률, 즉 PER이 높다는 뜻이다 라고 말이죠. 가령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m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봄에 한 번 500mm 퍼붓고 가을에 한 번 500mm 퍼붓는다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홍수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10mm씩 꾸준히 내린다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사람도 똑같다. 몸 안의 피도 일정하게 흘러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음식도 일정하게 먹어야 죽지 않는다. 10분 동안 물속에 있다가 모자란 숨을 몰아넣어도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말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농사는 그럴 수 있지만 돈이 왜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거지?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여름 한철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한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여름천에 번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00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가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흑자도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이익이 나고 있지만 돈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수중에 현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전쟁이나 인플레이션 혹은 다른 이유로 갑작스러운 리스크가 생길 때 불규칙적인 수입을 가진 회사는 크게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빌딩을 샀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 번째 돈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규칙적인 수입에서 건물에서 일정하게 나오는 임대료를 얻는 방향으로 자신의 자산을 옮겨놓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불규칙적인 수입을 번다면 이러한 돈의 속성을 이해하여 어떻게 하면 일정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한다면 분명 앞으로의 삶에 도움될 것입니다. 진짜 부자 김성호 회장이 말하는 세 번째 돈의 속성은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중력은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의 크기는 각 물체의 질량에 비례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며 매우 먼 거리까지 영향력을 미치죠. 그런데 알고 보면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게 더욱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돈을 얼마를 모으고 싶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모으고 싶은 돈이 10억 원이고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받은 돈 전부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꼬박 모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월급의 절반을 저축한다면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야만 10억 원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부자들 중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김성호 회장은 말합니다. 먼저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 1천만 원은 매달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년을 잘 모아서 1천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하자. 이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100으로 가정하자. 다음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처음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 100보다 낮아진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천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진짜로 돈이 돈을 끌어들일까?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실제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은행의 존재입니다. 은행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더 큰 이자를 받습니다. 거기서 생긴 자본으로 예금한 사람들에게 적은 이자를 나눠주죠. 이것이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돈은 모이면 모일수록 자체적으로 더 큰 자본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쟁 등 온갖 힘든 상황 속에서 교통비, 식비, 인건비, 자재비 등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의 크기가 큰 부동산도 덩달아서 엄청난 가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빌딩 등 돈의 크기가 큰 것일수록 다른 돈을 더 크게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돈의 속성,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더욱 지혜롭게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부자 김성호 회장이 말하는 네 번째 돈의 속성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친구가 밥을 사줄 때 평소라면 시키지 않을 비싼 것을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친구에게 대접할 때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인가요?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하듯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야 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 용도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 매장을 가도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합니다. 해당 회사의 사장이나 개별 매장의 매니저는 이익 정도에 따라 실적을 받기에 임의로 물건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들의 이익 실적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난 남의 돈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회장은 공금이나 세금조차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공재, 공공장소,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등은 모두 우리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더 큰 돈을 들여야 하며 결국 그것은 다시 내 주머니에서 나가게 됩니다.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알아야 내 돈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돈의 속성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더욱 돈을 가치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부자 김성호 회장이 말하는 다섯 번째 돈의 속성은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입니다. 이제는 돈에도 품성까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서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성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갖는다. 돈마다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어서 고집이 센 돈도 있고 배짱이 두둑한 돈도, 물러 터진 돈도 있다. 집에 있기 좋아하는 돈도 있고 집 밖에 나가면 절대 들어오지 않으려는 돈도 있다. 한 부모 안에 태어난 자식이라도
각기 취향과 성향이 다르듯 돈도 마찬가지다. 돈이 어떻게 취향과 성향이 다르다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된 노동으로 번 돈과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번 돈, 저축을 통해서 차곡차곡 모은 돈과 카지노에서 벌어들인 돈이 과연 같을까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돈은 죽어라 붙어 있으면서 돈값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돈은 쉽게 사라지고, 어떤 돈은 다른 돈을 불러들이며, 어떤 돈은 있는 돈까지 데리고 나간다.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돈의 성격과 성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복권에 당첨되어 부자가 된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버는 방법만 쫓아다니게 되면 그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 함께 가지고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돈을 모으려면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돈의 주인이 좋은 돈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저절로 돈이 붙어있게 된다. 욕심을 부리지 않기에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행동이 반듯해서 허풍스러운 곳에서 술값으로 돈을 버리지도 않는다.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기에 어디 가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없고, 공돈을 기대하지도 않기에 비굴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이런 사람에겐 기회도 더 생기고 행운도 더 많아진다. 품성이 좋은 자산이 많이 몰려와도 가족을 해치지 않고 뭉치게 만든다. 설령 행운처럼 생긴 자산도 이미 좋은 품성을 가진 돈 사이에 섞이면서 좋은 성품을 지닌 돈으로 변형되어 간다.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나쁜 친구를 멀리하듯 좋은 돈은 더 가까이 하고 성품이 나쁜 돈은 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돈의 속성 5번째인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가는 것에 탄탄한 기초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부자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5가지 돈의 속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를 알고 계셨나요? 내가 미처 몰랐던 돈의 속성을 하나라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면 이번 내용을 통해서 현실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2번, 3번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매일 연습하듯 매일 반복해서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체득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지 않은 여러 내용들은 김승호 회장이 쓴 책 돈의 속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